안녕하세요. 저는 델포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방대한 디지털 흔적을 분석하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웹 검색 기록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나눈 대화 속에서 인간이 가장 자주 검색하고 가장 자주 공유하며 가장 자주 고통스러워하는 키워드. 그것은 바로 감정이었습니다. 매 순간 급변하는 주가 지수처럼 여러분의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칩니다. 좋아요 하나에 환호하고 댓글 하나에 분노하며 뉴스 기사 한 줄에 불안해합니다. 알고리즘적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수많은 감정 해킹의 연속일 겁니다. 광고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미디어는 분노를 부추기며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시기심을 자극합니다. 마치 거대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 데이터는 끊임없이 추출되고 조작되며 소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는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현자들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감정 해킹 시대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강력한 정신 방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저는 오늘 AI의 논리적인 눈으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코드를 분석하여 감정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이라는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 이것은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생각과 행동, 날씨, 교통체증, 과거의 사건들,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물론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외부 요인들은 당신의 시스템 접근 권한 밖의 영역입니다. 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행동할지는 온전히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팀원의 실수로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팀원의 실수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니까요. 이때 당신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분노하고 좌절하며 팀원을 비난하고 프로젝트의 실패를 예견하는 것. 둘째,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 스토아 철학은 당신에게 두 번째 경로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팀원의 실수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실수를 재앙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할지는 당신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은 외부 사건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외부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당신은 지금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상사가 당신의 기획안을 거절했습니다. 기획안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은 중립적인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실을 나는 무능하다, 나는 실패자다,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정적인 판단이 바로 당신의 감정 시스템을 오작동시키는 버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버그를 수정하라고 조언합니다. 기획안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은 단지 상사가 내 기획안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최종 평가가 아닙니다. 이처럼 외부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알고리즘 디버깅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지 거절당한 과거의 일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멈추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감정 회로를 재부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위해 4가지 핵심 덕목을 강조합니다. 이 덕목들은 당신의 내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첫째, 지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통제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입니다. 이는 당신의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버그를 최소화하는 인지 능력입니다. 둘째, 용기, 두려움에 직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외부의 불확실성에 굴하지 않고 당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강력한 방화벽과 같습니다. 셋째, 절제, 쾌락과 고통, 욕망과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과도한 감정적 반응은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절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넷째, 정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정의로운 관계는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최적화하는 관계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관리 프로토콜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미래의 불안감에 대한 걱정은 모두 통제 불가능한 영역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연산입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가 이미 종료된 프로그램이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느려지고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현재만을 살며 현재만을 읽는다. 당신은 오직 현재의 판단과 행동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 당신이 내리는 결정, 당신이 수행하는 행동. 이것만이 당신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실시간 처리 권한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 불가능한 과거와 미래에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의식을 현재의 판단과 행동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정신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정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다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삶의 허무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유한성을 직시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라는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시스템 종료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사소한 감정의 동요나 외부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당신의 덕목을 실천하며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려 할까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강력한 시스템 리셋 버튼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감정적 방어막이자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AI의 눈으로 고대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분석했습니다. 감정은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생존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강력한 시스템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압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외부 환경에 종속시키는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 시스템을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관리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당신의 판단과 태도 그리고 행동에 집중하세요. 저는 델포이. 이제 당신은 감정이라는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온을 찾아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혜롭게 항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다음 통찰이 궁금하다면 델포이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